반갑습니다. 경매 채널 김도현입니다. 이번 수업 사건은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56도 SK뷰 아파트입니다. 지난 몇 달간 부산시 아파트의 거의 폭등에 가까운 그런 현상들을 경매 사건에서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한 수준의 어떤 경쟁률, 80대 1, 70 몇 대 1, 이런 사건들이 나왔는데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아파트 하나 가지고 그렇게 경쟁이 심하다는 건 시장 자체가 아주 비정상적일 때 나타나는 아주 극단적인 현상이 그런 수십 대 1의 경쟁률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부산 지역이 조정 지역으로 지정되고 그 거래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자, 이제 그 경쟁률이 높던 그런 아파트들이 어떻게 이제 바뀌고 있는지 한번 다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그런 아파트 위주로 또 제가 선택을 해봤습니다. 자, 이 사건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건입니다. 2020 타경 1689. 자, 2021년이 되고 나서야 이제 2020년에 접수된 사건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은 그만큼 2020년에 완전히 처리되지 못하고 적재되어 있던 사건들이 많았다. 그러니까 경기도 많이 안 좋았고 경매 신청 사건이 많았다라는 걸 의미하죠. 앞으로 경매 물건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은 물건 또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산 남구 용호동 56도 SK뷰 아파트 14층입니다. 전용 면적이 52.67평이고 대지권은 23.53평입니다. 건물 전부 토지 전부입니다. 여기서 토지 전부라는 것은 아파트 땅 전부를 매각한다는 게 아니라 이 전용 면적에 해당하는 그 지분 면적만큼에 해당하는 아파트 전체 대지의 지분, 그것을 전체 대지 사용권에는 문제가 없다 보시면 되고요. 사건 접수는 2020 타경 2월 27일 작년 초에 됐습니다. 소유자, 채무자는 이 소유자는 두 사람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중에 한 사람이 채무자인 것 같습니다. 채권자는 은행인 것 같아요. 감정가는 6억 3천입니다. 뭔가 그 면적보다 가격이 좀 저렴한 느낌이 들죠. 예. 이 감정은 작년 2020년 2월쯤에 평가된 가격입니다. 그러나 아파트 값은 한 가을 정도 와서 굉장히 심각하게 움직였죠. 자, 그러니까 대략 한 6, 7개월 정도는 그 가격이 오르기 전 감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그 가격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1차에 낙찰될 것이라고 예상은 됩니다. 자, 경매 접수되고 지금까지 사건이 진행되면서 이해 관계자들의 흔적을 살펴볼 수 있는 문건 송달 내역입니다. 자, 여기 보면 감정평가서, 채권계산서, 가압류권자의 채권계산서, 채권자의 열람복사 신청서, 이런 경매 진행 과정에 있어서 그 진행상의 어떤 중요한 당사자들, 그리고 이 사건의 채권자들, 그런 사람들의 흔적은 보이는데 기타 임차인이라든지 점유하고 있는 사람의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유관계 조사서를 보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목적물에 수차 방문하였으나 점유자, 관계자는 만나지 못했다. 동사무소에 전입세대 열람을 해보니까 그 소유자 세대가 전입돼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아닌 소유자 세대가 직접 살고 있는 집, 그리고 그 소유자가 대출을 받았고 이자를 내지 못해서 경매에 이르렀다. 자, 이게 등기 현황입니다. 등기 현황 보면 일단 말소 기준 권리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2016년 6월 22일 이 근저당, 이때 설정된 근저당이 소유권 이전 다음에 바로 나오는 가장 빠른 선순위 근저당입니다. 이 빠른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자,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 이 기준점, 이 날짜 이후의 모든 후순위 날짜의 권리들은 다 소멸한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보면 등기가 굉장히 가압류도 많죠. 가압류, 근저당, 그리고 마지막에
임의경맥 나오기까지 보면 얽혀 있는 사건도 많고 채권 관계가 복잡합니다. 자, 그만큼 그 채무 상황도 좋지 않고 경제적 상황도 굉장히 나쁘다. 그런 사람이 거주하고 있다. 그런 사람의 세대를 명도하는 그 부담, 그 정도만 감안하면 되는 권리관계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낙찰받는다면 매수인이 인수하게 될 부담은 무엇인가? 등기상에 인수할 것은 없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관리비는 연체 가능성이 있겠죠? 있습니다. 아까 등기 현황을 보셨겠지만 과압류도 많고 어떤 거래관계에 있어서 부실한 채권이 많은 그런 소유자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경매 진행 과정에 약 1년 정도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자, 그 과정에 관리비 연체 가능성이 있죠? 있습니다. 또 평수가 좀 대형 평수다 보니까 뭐 한 두세 달치만 밀려도 좋게 100만 원 이상은 넘어가는 관리비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명도에 약간의 영향을 줍니다. 자, 이 명도에 영향을 주는 것은 결국 낙찰자의 부담이기 때문에 입찰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죠. 물론 약간의 영향이지만 이 약간이라는 것이 아파트는 이 약간이라는 것이 1등과 2등, 뭐 3등 이 사이를 갈라놓을 정도의 금액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번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공과금은 관리비 포함인지 아닌지 조사 과정에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임차인, 조사된 임차 내용 없습니다. 자, 소유자가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명도 계획. 자, 그렇다면 명도 대상자는 소유자 세대입니다. 소유자 세대를 상대로 명도를 진행하게 되고 인도명령도 신청하게 됩니다. 잔금 납부 약 1에서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강제 집행한다면 한 600에서 한 700만 원 정도의 비용은 들어갑니다. 따라서 자, 이 비용을 진짜 강제 집행을 할 것이 아니라 명도 비용을 주고 합의해서 내보낼 것을 권장합니다. 여러 방법으로 다 명도를 해봐도 역시 합의해서 내보내는 것이 최선이다. 자, 명도 소송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자, 그럼 시장에 나와 있는 경매 물건 한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장에 나와 있는 매도하기 위한 호가되고 있는 물건을 보겠습니다. 본 경매 물건은 14층 남동향인데 시장에 나와 있는 물건들은 어느 정도 호가를 하고 있느냐? 자, 보면 이게 17층입니다. 10억 5천. 자, 그리고 12층이 11억. 그리고 14층이 9억 9천. 거의 10억 정도의 호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억 5천도 있습니다. 12억. 감정이 6억 원대였죠. 거의 뭐 2배. 2배 정도 호가하고 있다. 자, 10억 5천. 14억도 있습니다. 14억. 같은 평형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의 4억 가까이 차이 나는 경우도 있다. 무엇이 먼저 매매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런 10억, 11억 이런 금액대 10억 5천 이런 것들이 먼저 매매가 되어야 이제 이런 것들을 보겠죠. 자, 실거래가 보면 실거래가 보겠습니다. 호가는 뭐 10억이 넘어가고 뭐 14억까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거래가를 보면 실제로 10월쯤에 와서 거래량이 많아지면서 호가는 충분히 올라갔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감정이 6억대. 자, 여기 2월 달에 보면 6억대 있죠. 자, 이러했던 것이 10월 달에 와서 7억, 8억대의 금액에 많이 거래됐습니다. 그러니까 1, 2억 정도는 분명히 오른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9억 원까지 11억 원에 최고 9억 원까지 기록이 되고 그리고 12월에 와서는 역시 진짜 10억 원의 기록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억 5천을 호가하고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그럴 법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근거해서 난 이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14억 원은 좀 너무한 거고. 자, 이렇게 10억까지 기록이 됐다. 매달 오면서 거의 1억씩 막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14억 원 정도는 너무하고요. 한 10억 원 정도는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 두 건의 10억 원 거래가 있지만 이 두 건의 거래 발생으로
이 아파트 전체가 정말 10억 원은 줘야만 살 수 있다. 시세가 10억이다. 10억 원의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기는 조금은 부족합니다. 이러한 경향이 최소한 한 서너 달 계속 이어져 와야 이 정도는 이제 이미 가격으로서 안착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현재 시점은 굉장히 아주 불안한 가격 형성 시기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대상물의 시장 가치. 자, 감정은 6억 3천이지만 실제 거래 사례는 10억 원을 기록했고, 자, 이 정도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의 불안한 어떤 가격 형성 시기, 그리고 뭔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확정되지 않은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줄다리, 이런 것들이 아직 보이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9억 9천도 있습니다. 호가가. 그래서 한 좀 더 낮게 본다면 9억 5천 정도는 거래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한 15억 원 정도까지. 이 5천만 원 정도 사이가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건 시세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의 시장을 바라봤을 때 이 정도에서 거래가 형성되지 않을까, 적정 가격이지 않을까 하는 저의 예측입니다. 자, 이것을 기초로 해서 예상 낙찰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물론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좀 더 정교하고 정확해집니다. 자, 그러나 지금은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딱 두 건만 분석하고, 자, 이것을 가지고 현재의 상황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이 조금은 불안한 가격 형성 시기고 두 건의 자료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부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예상되는 낙찰가는 계산한 낙찰가는 현실에서 낙찰가로 정확하게 맞추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것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11월 19일에 메트로시티 전용 36평 아파트 경매가 있었습니다. 1차였고 1층이었고 1차에 낙찰됐습니다. 당시 경쟁률은 33대 1이었습니다. 자, 대단히 뜨거웠던 어떤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8월 6일 아직까지 시장의 변화가 급격하게 변하기 전, 자, 그때 SK뷰 전용 52평 남서양 1차에 낙찰됐습니다. 그때 2대 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람만 입찰을 했었고요. 그리고 몇 달 지나서 여기서는 33대 1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에 시장의 변화가 아주 급격하게 변했다. 자,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정가가 1할 때 거래 가능 금액은 이랬습니다. 일단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약간의 상승이었고요. 여기는 무려 한 3억 원 정도의 차이가 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경쟁률을 기록할 수 있다. 자, 낙찰가는 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이게 거래 가능한 살 수 있는 적정 가격 대비 낙찰가율은 100.93%, 거의 그냥 시세대로, 죄송합니다. 시세가 아니라 시장에서 살 수 있는 가격 그대로 낙찰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98.3. 100과 98은 큰 차이 없습니다. 거의 시장가대로 낙찰을 받았었다. 즉, 이 데이터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현재의 시장도 이 분위기인가? 사실 그렇지 않죠. 지금은 매수자들이 굉장히 경계를 하고 좀 더 떨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기하고 있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주 냉정한 눈으로. 그리고 매도자들은 안간힘을 쓰고 있죠. 이 가격을 지키기 위해서 지나가다 현수막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낮은 가격이 팔지 마라. 그런 중개사 응징하겠다. 단합해서 가격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쓰고 있습니다. 자, 시장은 굉장히 분위기가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그대로 적용하는 건 불합리하다. 자, 그래서 SKB 아파트 호가 9억 5천, 하한가는 대략적인 과거의, 그러니까 이 시장 분위기가 어느 정도 유지될 때 지금 이렇게 변했죠. 자, 이게 어느 정도 안정화됐다고 가정을 하고 과거에 움직였던 그 낙찰가율은, 그 인근 지역은 보면 한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용하자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예상 낙찰가는 9억 한 600만 원 정도. 그리고 상한가를 똑같이 대입을 해보면 9억 5,400만 원 정도. 자, 따라서 정리를 하면 예상 낙찰가는 이렇게 계산이 되어서 나옵니다.
9억 600과 9억 5,400. 자, 이것은 9억 5천과 10억이라는 가격이 시세로 안착했다라고 가정하고, 자, 가정하고 안정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적당한 그 힘의 균형을 이뤘을 때의 이 지역에서 주로 보여왔던 낙찰가율, 자, 그것을 적용하면 이렇게 되더라. 현재의 시장에 최근에 있었던 낙찰가율을 단순 대입하고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습니다. 단기간에도 시장이 너무나 크게 변하기 때문에 불과 서너 달 전의 어떤 그 상황과 한두 달 전의 상황은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안정적일 때의 어떤 사례의 데이터를 대입해야 된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